안녕하십니까. 자,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그럼 먼저 2021년 12월 달, 자, 마지막 달입니다. 경자월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12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장승살의 삼합이 있네요. 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자신이 리드가 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거기다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합니다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.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선배나 후배, 동창생들,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, 동료 직원,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,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과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이런 분들한테는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승진 같은 명예가 따르기도 하겠고, 하는 일마다 어느 정도 능력으로는 좋은 운세이지만은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자신의 주관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니까 보편적으로 좋은 운세이지만은 가까운 사람들과 대인관계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6세, 66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 원숭이에 속하십니다. 자, 12운성으로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상태의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. 막 잉태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기는 다소 힘든 그런 시기지만은 가장 어려운 고비는 좀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황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정관이 대지에 속합니다. 이렇게 관성이 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성진운도 따르고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대지에서는 아직은 그러한 일들이 좀 가시적인 그런 상태는 되지 못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노력하는 그런 여유는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18세, 78세 되시는 분들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 원숭이에 속하십니다. 자, 천간의 중이 오고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여기 갑목하고 경금이 이렇게 갑경중이 됩니다. 이렇게 천간이 중이 되는 이런 기운에서는 하는 일마다 상당히 갈등과 트러블이 심한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천간중은 그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 달랠 수 있으면은 큰 문제는 따르지 않는다 이 정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합니다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켜주는 그 정도의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.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시켜주다 보면 어떻습니까? 울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또 본인도 힘들고 시켜주는 사람도 힘든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들어는 그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실정도 많이 느끼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들어는 그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방랑기나 색적 문제로 말썽이 따르기도 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지만은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인 재능도 뛰어나고 또 도화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운세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거나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만족도도 높고 또 성과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목욕지에 속합니다. 이렇게 인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문서운이 좀 박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가급적이면은 다음 달 정도로 좀 미뤄두는
자,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30세, 90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운승에 속하십니다. 12운승은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12운성 12가지 운세 가운데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등산을 한다면 그 산 정상에 다다른 그 정도의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운세이지만은 일들이 잘 풀려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?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마찰은 상당히 심할 수 있습니다. 산 정상에 오르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트러블이 많다 보면은 어쩌면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과 화합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합니다.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너무 심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애나 우정에 금이 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. 42세, 102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운승에 속하십니다. 12운승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많이 위축되고 또 일선에서 물러나가지고 좀 쉬는 단계일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어쩌면은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마무리하고 그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12운승이 사지에 속할 때는 종교나 철학, 교육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분야에 치중하시면은 능률도 나고 또 스스로 만족도도 높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가정에서도 그 식생활에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상 부침도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좀 신경이 가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54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운승에 속하십니다. 12운승은 역시 태지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막 잉태한 그 정도의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. 막 잉태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좀 힘든 그런 운세이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크고 또 보살핌도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과 아니면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좀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기다리는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재물도 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좀 미약한 그런 시기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2021년 12월 달, 올해 마지막 달이죠. 양력으로 마지막 달입니다. 자, 음력으로는 내년 1월 달까지가 2021년 신축년으로 봐야 됩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2월 달,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먼저 3일 날 연살의 방합이고요.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연살의 방합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을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수 있게 되겠고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 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겠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관심을 사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자, 그런 가운데 이게 방합까지 함께 합니다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.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했을 때 가까운 사람의 도움이 클 수도 있겠고 외부에서 영업 활동을 하거나 대인관계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직업상으로도 상당히 성과가 나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날은 어떻습니까?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이 가까운 사이에는
화목을 다지기도 좋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,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런 날 잡아서 하시면은 운세에 도움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큰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6일 날입니다. 장성살의 삼합이고요.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상당히 절정기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큰 그런 시기라 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승진 같은 명예도 따를 수 있겠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좋은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 미혼자분들은 어떻습니까? 배필을 만나거나 아니면 데이트 상대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운세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8일 날입니다. 역마살의 충이고요.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이라고 합니다.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, 멀리 출장을 가거나 해외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어려운 결과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충까지 함께 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,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를 수 있겠고,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이별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9일 날입니다. 육해살의 원진이고요.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말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네요. 이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그 갈등이나 트러블로 인해 가지고 원망, 원성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날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막히거나 답답한 부분이 많게 되게 되고,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어 가지고 손재수도 많이 따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그 잔병 치료로 인해 가지고 혼자 격리되거나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건강관리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, 주변 사람들과의 트러블도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. 11일 날입니다. 급살이 육형이고요.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급탈로 보기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잃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많이 따르기 쉬운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는 이 급살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가 따르기 쉬운 그런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집안에서도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기 쉽겠고요. 들어는 그 압류나 구속, 세무조사 아니면 수술 같은 이런 불상사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인 압박도 받기 쉬운 그런 운세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바깥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시기니까 신경이 가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, 또 육형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건강상으로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12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2021년 양력으로는 그 마지막 달이네요.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설계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